정치권이 사실상 총선 체제로 돌입하면서 각종 여론조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갤럽 조사도 있고요. 한 주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은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 모시고 여론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사사건건에서 뵙고 예. 언제 만나고 뵙는 거죠?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된 것 같은데. 네, 잘 되죠? 거기는 KBS는 괜찮은가요? 예. 그 앵커 바뀌었고요. 네. 패널은 계속 패널도 또 바뀌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영방송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 11월 둘째 주 갤럽 여론조사 그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저희 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냥 말로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갤럽 조사는 이제 일주일에 매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리얼미터,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가 쭉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추세와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 평가가 좀 어떻게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이제 횡보인데요. 네. 중기 흐름에서 이제 횡보인데 갤럽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10월 3주에 30까지 떨어졌습니다. 긍정률이. 30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33, 34, 36 이렇게 올라가서 네. 사실은 3주 만에 36 고지까지 올라갔으니까 3주 전 그러니까 10월 3주 대비 11월 2주가 네. 6%포인트 더 높아졌습니다. 긍정률이. 그렇게 따지면은 일단 첫 번째는 그 강서 보선 이후에 네. 상당히 많이 이제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고 봤는데 네. 상당히 회복 탄력성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뭔가 고정적인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눈에 띄었던 것들이 이제 그 뭡니까 불법 사채업자와 관련된 내용 네. 이런 거라든지 해서 민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먹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3주에 네. 이게 더 올라갔으면 5,500을 넘어서 네. 이게 저점 대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4주 만에 5,500을 넘어서 상승하는 거 아니겠느냐. 네. 그러면은 중기 추세로 상승세다라고 할 텐데요. 예. 그게 아니고 이제 지난 금요일 11월 3주 조사에선 34 나왔습니다. 34. 네, 그럼 직전 대비 이제 2%포인트 빠져서 네. 사실은 한 주 동안으로 따지면 큰 차이 없는 횡보이기는 하지만 예. 사실 상승세가 약간 꺾이는 걸로 나와서 중기 추세로도 이거는 이제 상승세라고 하기 어렵고 네. 약간 상승은 꺾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이제 부정률은 56이니까 예. 전체 한 2명 중 1명 이상이 지금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YTN 조사가 오늘 발표가 됐던데요. YTN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그게 높지 않은 걸로 나온 것 같아요. 예. YTN 조사가 지금 오늘 발표된 YTN 조사. 예, 오늘 발표됐죠. 그래서 이제 주요 저거는 빠졌습니다. 주요 내용, 즉 다시 말씀드려서 통계표라든지 이게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YTN 조사 중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기야 있는데요. 네. 예, 그런데 정당 지지도 요거는 좀 읽어드려야겠네요. 조사 네. 엠브렘 퍼블릭이 조사를 했고요. YTN이 의뢰했습니다.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특이한 사항은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25, 민주당이 이제 36으로 해가지고 좀 약간 좀 민주당이 이제 11%포인트 더 좋아졌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좀 이 YTN 조사가 약간 좀 다른 조사하고는 좀 다른 흐름을 보였다라는 게 있는데 특히나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여기 기사로도 나왔었는데요. 네.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예.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 예. 요새 뜨는 정치. 정치인은 아니죠. 국무위원인데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은 정치인이죠. 예. 그런데 이제 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내년 총선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 여당에 도움이 될 네. 거다가 42,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가 41. 이게 딱 이렇게 붙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네. 도움 된다 안 된다가 완전히 같은 건데 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74%가 도움될 거라고 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로 봐야 예. 여당에서 상당히 땡길 거다. 첫 번째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네. 여야 정치적 균열 구조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이미 굉장히 한쪽 진영으로 굉장히 쏠려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언행이라든지 네. 장관 역할을 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 것이고요. 예.
여기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64%는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했으니까 싫어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은 여당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구원투수 비슷하게 등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네. 여기서 이 같은 조사에서 뭐 네. 이준석 뭐 전 대표 신당. 예, 신당 어떻게 네. 생각하냐? 네. 이 얘기 또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는 지지하겠다가 이제 24%인데요. 이 묘하게 이준석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반대?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별로 인기가 없어요. 국힘 지지자들은 오히려 이준석 신당에 예. 반대하고 예, 예.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형국인가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예전까지도 아니고 몇 주 전에 한길 리서치가 조사한 게 있거든요. 네. 한길 리서치가 이거 쿠키뉴스 의뢰로 조사한 게 있는데 네.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예. 이준석 전 대표 공천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천을 줘야 한다 32, 공천을 줘서는 안 된다가 43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25가 공천을 줘야 한다. 전체에서는 32였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39. 그러니까 이게 반대죠. 오히려 이준석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이 별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 못하다. 이 얘기는 뭐냐? 이준석은 이미 뭐라고 해야 되네. 진영의 논리에 좀 자유로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국민의힘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것 같고요. 이미 국민의힘 사람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 뭐 타격을 준다거나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장기화된다면 이 흐름이 장기화된다면 네. 사실은 사실은 이준석 뭐 지금 YTN 조사에서 24%가 뭡니까 지지하겠다라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비율도 상당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 소속 그 지역구 국회의원을 좀 데리고 와야 이 보조금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돈으로 이제 창당도 하고 뭐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건데 누가 이제 스폰이 없다면 그런데 사실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는 자기가 이제 끌어올 수 있는 그 뭡니까 대중적인 어떤 인기가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들 압박해서 거기에 있으면 너 떨어져. 내가 힘쓰면 당신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나한테 와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으면 붙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현역 의원 중에 붙어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창당할 때 그러면 자기가 뭐 한 돈 100억 묻고 시작해야 되느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즉 이준석 신당과 관련해서는 지지도가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 그것도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높아져야 된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수 정당 노선을 표방하고 있고 본인 어쨌든 저 출신 성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그 비대위로부터 시작된 정치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보수 진영 안에서 인정받는 정치인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그렇게 큰 지지 원군이 없다. 그렇죠. 예, 그러면 무당파층이 좀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호남에서 더 조금 뭐 호남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이 좋다. 같은 조사에서 이제 무당층에서는 공천을 줘라가 33.9인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39.1이니까 그 비율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그러면 쪼개져서 나가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쪼개져서 나가니까 잘 됐다. 당신 쪼개져서 나가라고 힘을 주느냐?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사실 지역적으로 보면 호남권에서 42니까 호남에서도 응원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호남에서 지지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뭐냐면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이런 식으로 좀 투영된다. 다시 얘기해서 이준석은 거울의 역할을 할 뿐이다. 호남 사람들도 우리도 저렇게 연부역강하게 새롭게 등장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욕구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진보에서 이준석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희망하는 어떤 기대.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높이 나오지만 실제로 그래서 이준석을 찍거나 거기에 뭐 당원에 가입한다거나 이렇게 될 거냐라고 하면은 약간 좀 그건 두고 봐야 된다. 그렇게 안 될 확률이 더 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재밌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도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이제 스트레이트 뉴스 이거 이제 조원 CNI에 의뢰했습니다. 이 조사도
지난 18일에서 3일 동안 조사가 됐고요. 더 네. 자세해서 중앙선거로서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건 또 재미있게 네. 이준석 신당도 넣고 조국 신당도 넣습니다. 아, 조국 신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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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근데 뭐 송영길 대표하고 예. 조국 전 장관이 오늘 공식 입장을 밝히기를 송영길 전 대표하고 신당 논의 하지 않는다, 한 적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은 밝혔습니다만, 예.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여론의 조사에서는 흐름, 한번 조사에서는 또 넣었는데요. 반영이 됐어요. 예, 예. 예. 그래서 넣은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뭐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정의당 연합 신당 뭐 이런 식으로 좀 넣었는데 이렇게 쭉 봤을 때 네. 이준석 신당이 14.6, 조국 신당이 11.2로 둘 다 두 자릿수를 예. 얻는다라는 게 됐고요. ARS니까 이제 고관여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힘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네. 그런데 그러면 기존 두 당은 비슷합니다. 국민의힘이 30.8, 30.8. 더불어민주당이 29.2니까 거의 비슷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신당이 예. 14.6, 조국 신당이 11.2 이렇게 예. 나왔고요. 상당한 포션이네요. 상당한 포션입니다. 예. 둘 다 이제 두 자릿수로 나왔습니다. 네, 네. 이것만 따지고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연동형이나 준연동형으로 가면 네. 이 사람들이 상당한 의석을. 그렇죠. 예. 3% 이상 얻을 거고 3% 이상. 예, 3% 예. 이상 얻고 그렇게 그러면 되면 의석수가 몇 개가 됩니까? 꽤 얻죠. 기본 뭐 10%면은 30석인데 네. 그렇게까지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예, 예. 대여섯 석은 그냥 먹겠다라는 이제 계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예. 두 정당이 그럼 병립형으로 가자라고 해서 정치 제도적으로는 이제 퇴행하는 길을 예. 그런 길에 디딤돌이 바로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에서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조국 신당을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 우리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뭡니까? 뭐 자식 정당, 자매 정당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예. 그러면서 플랫폼 정당이니 이쪽으로 예. 좀 와달라. 몰아줘라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자식 둔 적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버리고 열린민주당하고는 이제 예. 거리를 뒀었는데 조국 신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1% 나왔다라고 하는 게 네. 당시에도 열린민주당 상당히 나왔다가 굉장히 쪼그라들었거든요. 나름 그래도 한 4석 먹었는데 네.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을지는 가봐야 합니다. 캠페인하는 거에 따라서 네. 만약에 민주당에서 네. 정말로 그러면 조국 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자매 정당으로서 네. 많이 좀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해주면 모를까 네. 그게 되지 않을 확률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준석 신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조국 신당, 이준석 신당이 양당 정치를 종식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의 정당이 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뭐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3파전 혹은 4파전으로 치러질 수 있는가에 대한 뭐 궁금증도 있는데요. 근데 뭐 불가능하죠. 네. 사실 더불어시민당을 보면 되는데 네. 더불어시민당이 이제 낳은 그 작은 정당들이 네. 이 뭡니까 시대전환하고 또 하나는 기본소득당이죠. 네. 근데 기본소득당 용해인은 조금 이제 인기를 끌려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럼 차출해 간다. 네. 헌팅을 한다는 거죠. 헤드헌팅을 하면 사실 기본소득당은 이제 남는 게 없죠. 그렇게 보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방어적인 의미에서 네.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 미통당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수동적으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은 굉장히 큰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퇴행적인 거고 그 기본소득당의 집안 자체가 굉장히 취약했다. 좋은 정당으로 크기에는 아직은 좀 미흡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더군다나 시대전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유일한 한 의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러면 자기는 좀 그 더불어민주당 쪽이 아니고 정반대 쪽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미 이제 얘기하고 합류하겠다라고 한 상황이니 네. 그렇게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위성정당 실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네. 지금은 실패로 끝났다. 따라서 조국 신당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 조국 신당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내에 과거 그러니까 문재인 친문 쪽에 있는 일부 정치인들의 어떤 방어막 역할을 해준다. 딜을 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을 형성한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제3정당의 어떤 제3지대의 폭을 좀 넓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준다라고 예측하기는 전혀 기대하기 어렵죠. 네. 오히려
여기서 사실 조국신당이 등장했을 때에 어느 정도 표를 가져간다, 지지세를 가져가는 것은 의미 있지만 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총체적인 측면에서는 조국신당이 이 사실 브랜드 입장에서 브랜드를 잠식하는 카니발라이제이션이죠. 네. 일종의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브랜드를 잠식하고 압박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더 있을 수 있죠. 그렇군요. 그 지금 뭐 정책 관련해서도 조금 여론조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30일 야당 주도로 아마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와 표결까지 이틀 사이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디어 토마토가 관련된 여론조사 한 번 했었죠. 네, 했었죠. 미디어 토마토가 국민 여론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선거조사가 아니니까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11일에서 12일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네. 미디어토마토 이제 조사인데요. 여기서도 뭐 재미있게 나왔습니다. 이동관 탄핵 찬반 물어봤더니 찬성이 48.3, 그러니까 50%. 이것도 ARS니까 이제 관여도가 높은 사회 공관이었죠. 이슈에 대해서 네. 관여도가 높은 분들이 많이 응답을 하셨을 텐데 네. 48.3이 찬성했다. 국민 절반이 찬성했다는 건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본다면 네. 이거 그냥 뭉개고 갈 수 있나라고 생각하실 법하지 않습니다. 예. 이동관 탄핵은 국민 예. 보관형 국민 절반이 찬성하고 있다. 예. 반대가 33.7입니다. 적지 않죠. 예. 적지 않지만 제가 요거를 윤 대통령 국정운영 같은 조사에서요. 네. 같은 조사에서 긍정이 31.5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반대가 33.7이니까 그러면은 긍정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동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 대통령 긍정하는 것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이건 계속 가면은 긍정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잘 모르면 17.99거든요. 네. 가면 갈수록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더 달라붙기보다는 예. 이동관 탄핵해라는 찬성 쪽으로 더 달라붙을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이유는 중도에서도 예. 41.9가 지금 찬성 쪽입니다. 중도 성향자 중에서도. 중도가? 예, 예. 진보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예. 76.4%입니다. 보수 성향이신 분들만 좀 뭐랄까, 예. 반대가 58.9니까 예. 보수 성향이신 분들 10명 중 6명은 반대는 하긴 하는데 예. 보수 성향이신 분들조차도 네. 28.4가 찬성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끌고 가서는 대통령실이 재미는 못 볼 것 같다라는 요 이슈로는. 네. 그래서 이제 탄핵은 이게 뭐 어떻게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는데 네. 국민 여론으로 보면 이동관에 대해서 예.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예. 대해서 예. 호의적이지 않다. 이건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통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금 뭐 탄핵 사유가 너무 많아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탄핵을 한다는 거고, 또 오늘 YTN 노동조합이 공개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는데, 뉴스입니다. 뭐 보도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서 제가 좀 소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방통위가 원래 5인 합의제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 추천을 대통령이 최민희 위원을 임명장을 주지 않으면서 사퇴를 해가지고 국회 추천목 3명이 지금 다 못 들어간 상태이고, 이동관 위원장하고 이상인 부위원장, 대통령 추천 2인 체제에서 모든 걸 의결하는 이런 상황이고, 특히나 YTN 민영화를 급속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그 YTN을 인수하기로 한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이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됐던 유경선 회장의 배임 중재 사건 변호를 맡았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이건 뭐 취재나 혹은 또 제가 보기에 이거는 특검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사실관계가 너무 많은데, 왜 유진이냐라는 게 기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상인 부위원장하고의 연관성 뭐 이런 것들도 관여가 됐나? 라는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거는 뉴스기 때문에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면은 탄핵이 되고 뭐 이상인 부위원장 문제가 또 생기고 이러면 방통위가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뭐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진짜 굉장히 위험한 국면을 누가 만들었냐, 이 정치적 책임을 누가 그렇죠. 져야 되느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도 찬반 여론 묻는 조사가 나왔나요? 이정섭 검사? 저희가 좀 이따가 이정섭 검사 사건 얘기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예. 네.
이것도 그거를 찬성 여론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 확실히 잡지는 못했는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종종 이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추이를 좀 살펴보는 자리를 좀 마련을 할 텐데요. 예. 별명이 봉블리신가요? 예. 봉블리? 저요? 예. 오지라퍼님께서 봉블리가 가장 여론조사를 복합적으로 잘 분석하는 것 같음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조만간 예. 또 모셔서 저희가 상세한 말씀 그때는 좀 데이터를 직접 보면서 예. 말씀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